자, 라리가 17일, 18일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일 수요일 헤타페 에스파뇰 경기부터 살펴보죠. 확인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시즌 재개되고 나서부터 주중에도 해외 축구 일정들이 빽빽하게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헤타페는 지난 주말에 치룬 아쉬웠던 패배의 경기 결과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죠. 지난 경기에서 그라나다를 상대로 역전패를 당해 아쉬운 부분이지만 헤타페와 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팀들 또한 승리를 챙기지 못하여 챔스권 진출의 희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헤타페의 강점은 수비인데 지난 경기 또 두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죠. 중원의 핵, 중원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바리 또한 퇴장 징계를 마무리하여 이번 경기부터 복귀할 예정이죠. 에스파뇰의 거칠고 직선적인 공격은 헤타페의 수비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 보입니다. 마침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홈에서 치러지는데 이번 리그 홈 14경기에서 단 3패만을 기록한 헤타페죠. 따라서 헤타페의 홈에서의 강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리그 1위에서 3위 팀들을 제외한 나머지 11경기에서는 패배가 없고 단 5실점을 기록하여 엄청난 수비력을 뽐내고 있죠. 반면 에스파뇰은 꼴찌에서 탈출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며 반등의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하는 데 성공을 했죠. 아직 리그 꼴찌기는 하지만 잔류권과의 승점 차는 단 3점, 충분히 반등을 노릴 만한 시즌이죠. 항상 리그 막바지 강등권 팀들의 흔히 말하는 강등권 버프를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 경기 알라베스 경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집중력 높은 모습을 선보이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크게 보였죠. 정신적 부분에 있어서 매우 강한 에스파뇰이지만 지난 경기의 승리는 에스파뇰이 잘했다기보다 상대 골키퍼의 실수에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됩니다. 헤타페의 수비력과 에스파뇰의 공격력, 그리고 에스파뇰의 잔류 희망을 견주어 볼 때 다소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에스파뇰 또한 무리해서 승점 3점을 획득하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승점 1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수비 축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종적으로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이어서 비아레알과 마요르카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좋지 못한 비아레알의 흐름은 지난 경기 트리게로스의 한 방으로 인해 3연패를 탈출했죠. 카솔라와 이보라, 앙귀사 등이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증원조합이고 그 조합은 지금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고 그로 인해 게임의 점유율이나 볼의 유기적 흐름을 확실하게 지고 간 경기였죠. 하지만 비아레알의 문제는 볼이 유기적으로 돌기는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을 지어줄 스트라이커가 부족함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지난 셀타비고의 경기에서도 결정적 득점 찬스를 몇 번이나 맞이하였지만 11개의 슈팅, 6개의 유효 슈팅 가운데 단 한 골만을 기록했으며 공격질인 바카, 알카세르, 모레노 모두 침묵하고 말았죠. 다만 승점 3점을 지난 경기에 추가하여 승점 41점을 올리며 4위에서 7위를 바짝 뒤쫓고 있죠. 반면 마요르카는 현재 리그 18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으로 강등권 싸움을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를 지난 경기 때 상대했는데 의외로 정면 승부를 벌였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8개의 슈팅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참담했죠. 쿠보와 로드리게스의 윙 자원들은 바르셀로나의 수비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센터백인 발렌트와 라이언은 바르셀로나의 공격 자원을 상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포백 라인의 그런 라인은 조직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은 어쩔 수 없었고 부디미르의 한방을 기대했지만 침묵하고야 말았습니다. 좋은 전력의 홈팀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약제는 로드리게스의 경고 누적으로 이번 라운드 출전 정지입니다. 마요르카는 그래서 부디미르와 쿠보에게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하죠. 마요르카에게 호재는 지난 비아레알과의 맞대결에서 쿠보의 스피드와 부디미르의 결정력으로 지난 비아레알과의 맞대결에서 재미를 좀 보았고 결국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었죠. 최종적으로는 비아레알의 그런 우세를 점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의심해봐도 좋을 경기라고 예상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마요르카가 강등권 버프로 반전을 꾀하는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그려지네요. 이어서 바르셀로나와 레가네스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홈인 바르셀로나, 홈팀 바르셀로나는 19승 4무 5패를 기록하며 리그 1위에 랭크되어 있죠. 지난 라운드 마요르카 원정에서 4대 0으로 대승을 거둔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는 1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아직 라리가가 10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2위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2점 차로 바짝 추격하는 중에 절대 이 경기를 놓칠 수는 없겠죠. 지난 경기 리오넬 메시의 출전이 불투명했지만 선발 출전하여 득점에 성공했고 아르투로 비달 그리고 브라이스웨이트, 호르디 알바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바르셀로나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마요르카의 폭풍 같은 드리블의 측면을 허용하긴 했지만 무실점을 기록한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에 의심을 품는 분이 많은데 현재 리그 1위는 바르셀로나죠. 이번 레가네스와의 경기에서는 주중 경기인 만큼 체력적 부담과 어느 정도 볼이 지난 경기만큼 잘 돌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공수교량에서 바르셀로나가 레가네스 담당 깡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 승점 3점을 놓친다면 레알 마드리드 결과에 따라 2위로 추락도 가능하기에 바르셀로나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이스웨이트가 친정팀을 상대한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볼거리일 수 있겠네요. 다만 호르디 알바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 예정입니다. 원정팀 레가네스는 5승 8무 15패로 지난 라운드에서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또한 1대2로 패배한 레가네스입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승리가 절실하였으나 경기 초반 엄청난 대형 실책으로 선제골을 허용했고 패배하고 말았죠. 단순히 패배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경기 내용도 참담했습니다. 아마 이번 경기에 아무리 강등권이고 승점이 급하다고 해도 단 승점 1점을 목표로 수비 전술로 나올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레가네스의 경기력으로는 바르셀로나의 창을 막아내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한 로드리게스와 시오바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합니다. 이번 경기는 주중에서 열리는 만큼 대승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바르셀로나의 무난한 승리가 예측이 되네요. 이제 18일 목요일 경기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에이바르와 빌바오의 경기. 16위 에이바르와 12위 빌바오가 맞붙습니다. 에이바르는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전반에 내리 3골을 폭격당하며 포백 라인의 문제점을 드러냈죠. 후반에는 무실점으로 넘어갔지만 이는 에이바르가 잘 막아섰다라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공격의 의지를 상실한 모습을 보였죠. 지난 경기 에이바르 센터백인 올리베이라는 경기 내내 뒷공간을 내주며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죠. 바로 강등권 탈출입니다. 지금 현재 16위에 위치해 있는 에이바르는 강등권인 마요르카와 단 승점 2점 차로 만약 이 경기에서 에이바르가 패배하고 마요르카가 승리한다면
단숨에 강등권인 18위로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활을 걸고 빌바오와의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에이바르의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의 공격력은 날카로웠죠. 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가 레알임에도 슈팅 8개, 그중 유효 슈팅 6개를 때려내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빌바오를 상대로 지난 경기만큼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빌바오는 지난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수비는 안정적이나 공격은 무뎠습니다. 빌바오의 라울 가르시아와 코르도바가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바오의 축구는 한 발 더 뛰는 축구인데 지금 리그가 재개된 이후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 일정이 진행될 텐데 이를 빌바오가 이겨낼지가 미지수네요. 게다가 원정 경기라 체력이 받쳐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순위로만 따지면 빌바오로 무게가 쏠리지만 최근 경기력은 에이바르가 중원과 공격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번에는 바야돌리드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는 지난 경기 레가네스 원정에서 2대1로 레가네스를 따돌리고 홈으로 돌아왔죠. 지난 경기는 다소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었으나 경기 초반 상대 수비 실수로 2분 만에 선제골을 넣고 경기 내내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대로 많은 슈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은 아닙니다. 지난 경기 단 5슈팅에 유효 슈팅 단 2개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어 어느 정도 운이 따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경기였죠. 공격수 우날의 득점과 알카라즈의 득점 모두 번뜩이는 공격 장면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속된 말로 아다리라고 하죠. 조금 운이 따르는 모습을 보였고 수비면에는 그래도 시즌 초보다는 많이 개선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타비고는 리그 중단 전에도 3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경기 셀타비고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득점 찬스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중원과 공격의 연결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미나, 그리고 헤르난데스 등 모든 공격수들은 지금 과연 라리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이 무거워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수비력은 리그 중위권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바야돌리드 정도의 공격력은 막아낼 수 있으리라 보이네요. 이 경기는 승패 라인은 정말 예측하기 힘드나 골이 아주 많이 난다면 2골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매우 루즈한 저득점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사수나와 AT 마드리드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단순히 팀의 네임밸류만 보고 AT 마드리드의 승을 예측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경기 매우 어렵다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획득했죠. 주목할 만한 점은 챔스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윙백인 비달과 가르시아의 유기적 변형 포메이션 5-3-1은 공격 시에는 3백, 수비 시에는 5백을 형성하여 매우 위험해 보이는 포지션을 잘 팀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페레스 또한 번뜩이는 패스로 공격수들한테 찬스를 연결해주는 모습을 몇 차례 보였죠. 반면 AT 마드리드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극강의 꼬마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 약체들을 만나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음 뿐만 아니라 AT가 자랑하던 카라스코, 코케, 코레아 라인은 전혀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단순히 롱볼 축구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빌바오전에서 빌바오가 슈팅을 8개 날리는 동안 AT는 5개의 슈팅에 그쳤고 볼 점유율 또한 46%를 소유하며
오히려 빌바오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나온 코스타의 한 골도 유기적 플레이에 의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사수나라는 팀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AT라는 이름만 믿고 그냥 AT 승을 찍는다면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AT의 중원 라인은 붕괴되고 있고 카라스코, 코케는 더 이상 A 플러스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 경기는 따라서 그러한 종합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오사수나에 한번 모험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